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내일 오후 2시에 치러지는 국내 야구 3경기 준비했고요. 프로토 승부식 73회차 9월 9일 KBO 3경기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346번부터 348번 SSG 랜더스 대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349번부터 351번 삼성 대 롯데, 그리고 마지막은 355번부터 357번 키움과 LG의 경기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경기 기아랑 랜더스부터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 같은 경우는 9월 8일 맞대결을 펼쳤는데, 자, 전날 경기 선발 논리는 기아의 선발 논리는 6이닝 2실점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2회 황대인의 선제 투런 홈런에 이어 박동원의 백투백 홈런으로 주도권을 잡았고요. 9회에는 나성범의 말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기아가 9대4로 승리했습니다. 자, 랜더스의 선발 모리만도는 3.1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하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날짜 선발 투수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G 같은 경우는 오원석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오원석은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4.2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기아 상대 1승에 7.88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원석은 지난 경기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6.2이닝 1피 홈런 2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자, 6.2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를 기록하긴 했지만 6이닝을 안정된 투구를 하면서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지만 결국에는 팀 타선이 침묵하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원석 같은 경우는 다시 로테이션에 합류해서 두 경기 모두 호투를 기록했습니다. 투구폼도 바꿨고 하체의 중심 이동이 잘 되다 보니까 제구도 안정됐고 구속도 조금씩 오르면서 투구 내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를 상대로는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5이닝 2피 홈런 5실점을 기록했다. 자, 근데 일단 이 기록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록이니까 100% 가져가기는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자, 결론은 지금 최근 오원석의 투구 폼과 안정감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두들겨 맞을 경기는 아니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기아 같은 경우는 파노니가 나옵니다. 파노니는 이번 시즌 2승 2패 2.24의 방어를 기록 중이고요. 이번 시즌 랜더스 상대 6.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파노니는 지난 KT와의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자, 비록 불펜이 난조를 보이면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외인으로서 안정된 투구하면서 제 역할 다 했고요. 자, 그리고 파노니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 콜수를 기록 중이다. 자, 그리고 1.15의 방어율까지 기록하면서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최근 들어 커브의 구사율이 늘린 것이 완급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랜더스를 상대로 한 차례 홈에서 6.1이닝 2피안타 2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파노니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좋죠. 예. 직전 투구도 7이닝 무실점 호투했지만 승리를 못했지만 어찌됐건 선발로서 긴 이닝과 무실점 피칭 보여주면서 실점 억제 능력까지 겸비한 투수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 커브까지 구사율을 늘리면서 점점 더 타자들의 페이스를 뺏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파노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투수전에서 봤을 때는 파노니가 조금 더 앞서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기아의 선발 파노니는 최근 커브의 구사율을 늘리면서 투구 내용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커터도 쓰고 커브도 많이 쓰는데 타자들과 타이밍 싸움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고요. 자, 랜더스 같은 경우는 최정이 단순 타박상을 진단받긴 했지만 여전히 붓기와 통증이 있어서 이번 경기도 최정의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자, 핵심 좌타자들이 파노니의 볼을 제대로 공략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다면은 파노니의 호투 이번 경기에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보면서 기아의 위닝 시리즈 한번 예상해볼게요. 자, 물론 오원석도 최근 들어서 제구가 좋아졌고요. 안정감도 생긴 투수지만 기아 상대로 꽤나 고전했던 기록도 있고요.
기아 타선이 최근 부진했던 황대인이 전날 홈런 포함 4안타에 활약을 해주는 등 좋은 모습 보였으면서 자 전체적으로 타선의 짜임새가 다시 한번 살아난 기아를 생각하면 오원석도 쉬운 투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면서 자 기아 타선이 최근 부진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요. 기아의 위닝 시리즈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투수 차이를 봤을 때도 기아가 앞서고요. 그리고 타선도 전날에 기아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아의 위닝 시리즈 예상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 투구 패턴 바꾸며 호투 중인 한훈이 이번 경기 그리고 전날 경기 타선 폭발한 기아 위닝 시리즈 도전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경기의 추천 픽으로는 기아의 승리 그리고 기아의 핸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은 기아 핸승이랑 저득점이고요. 자, 그럼 빠르게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성과 롯데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전날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전날 원태인 카드를 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나균환 카드를 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성 같은 경우는 원태인 카드를 냈고 롯데 같은 경우는 나균환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원태인을 선택했는데 자, 나균환이 7이닝 1실점에 의문의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0대1로 뒤지던 4회 안치홍의 희생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그 외에는 지시환의 홈런이 터지면서 롯데가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의 선발 원태인도 마찬가지로 7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팀 타선이 1회 오재일의 땅볼로 1점을 얻는데 그쳤고요. 9회까지 마운드에 오른 우규민이 결국에는 홈런을 허용하면서 삼성은 3연승이 중단됐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 역배였죠. 예, 결국에는 역배가 터졌는데 원태인도 그렇고 나균환도 그렇고 국내 야구 굉장히 투수들의 컨디션만 보고 배팅을 했다가는 큰일 날 경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됐고요. 자, 삼성 선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백정현이고요. 삼성은 1승 12패 그리고 5.64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 이번 시즌 롯데 상대로 1패에 9.95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자, 백정현 같은 경우 지난 두산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 6이닝 무실점하고 드디어 첫 승을 올렸습니다. 자, 백정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연패를 기록하다가 드디어 지난 경기 두산 원정에서 첫 패로 부진을 끊어냈고요. 자, 비록 사사구가 4개가 있었지만 그래도 피안타를 2개만 허용하며 안정된 투구를 보여줬고 투구를 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팀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올렸다. 1승을 올렸다. 자, 언제 올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드디어 올렸고요. 자, 최근 백정현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2.81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위가 문제이기 때문에 볼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장타로 이어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롯데 상대로는 이미 홈에서 선발로 나와가지고 6.1이닝 동안 피홈런 3개, 피안타 9개, 그리고 4사구 2개 하면서 7실점으로 한번 털린 기억이 있는 백정현입니다. 자, 백정현 같은 경우 이전 기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드디어 이제 1승을 올렸고요. 시즌 막바지가 돼서야 12패를 기록하는 동안 당연히 좋은 투구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기록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백정현 카드가 이번에도 5이닝까지만 버텨주길 원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롯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 이인복이 선발로 나옵니다. 이인복은 이번 시즌 8승 8패 기록 중이고 4.21의 방어율 그리고 이번 시즌 삼성 상대 1승 1패 그리고 4.8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복이 드디어 한 달 만에 복귀전을 가지는데 자, 지난 7일
지난 7일 NC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1이닝 동안 피안타 3개 6실점 투구를 한 이후 허리 부상 때문에 엔트리에서 말소했던 이인복입니다. 자, 이후 재활에 집중했고 퓨처스리그에서 2경기 등판해서 5이닝 5피안타 무실점에 깔끔한 투구하면서 최근 한 달여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된다. 지난 7일 NC전에 두들겨 맞고 허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해서 퓨처스 리그에서 재활 등판으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회복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인복이라는 사람 자체가 투심을 많이 쓰는 투수고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 투수인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투심을 활용해서 많은 땅볼 유도하면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투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을 상대로는 시즌 3번 선발로 등판해서 5.2이닝 3실점 그리고 홈에서 5.2이닝 4실점 그리고 5.1이닝 3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다. 자, 일단 이 기록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유형의 투수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 투수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그래도 5.2이닝, 5.2이닝, 5.1이닝, 5이닝은 삼성 타선을 상대로 꽤나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도 5이닝 3실점, 2실점 정도면은 무난한 투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인복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롯데 선발 이인복이 한 달 만에 복귀전을 가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겠지만 이미 퓨처스 리그에서 2번 등판해서 5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한 투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회복에 성공했다라는 포커징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투심을 활용해 맞춰잡는 능력이 뛰어난 투수인데 라이온즈 파크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땅볼 유도 능력이 있는 투수에게는 굉장히 친화적인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을 상대로 이미 호투를 기록했고요. 삼성의 최근 타격감이라면 무실점까지도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인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반면 백정현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첫 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여전히 홈인 라이온즈 파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구속이 느리다 보니까 볼이 조금만 몰려도 바로 담장까지 날아가는 타구가 많기 때문에 자, 라이온즈 파크는 백정현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자, 이미 롯데를 상대로 홈에서 3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고전했던 기록이 있는 백정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백정현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롯데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경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핵심 포인트는 뭐 어디에 있냐? 자, 이 경기 핵심 포인트는 자, 이미 홈에서 라이온즈 파크에서 롯데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는 백정현. 이번 경기도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고요. 자, 물론 타선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타선도 삼성 타선 또이또이죠. 지난 경기 많은 점수 뽑지 못했기 때문에 타선에서 반반이면 당연히 투수전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자, 이인복이 부상에서 복귀했다 한들 백정현이나 이인복이나 솔직히 또이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롯데 승 한 번 더 보여지고요. 롯데 핸디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 번 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73회차 8127배당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LG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척에서 이뤄졌고요. 전날 경기 키움은 요키시를 냈고요. LG 같은 경우는 임창규를 냈습니다. 자, 키움의 요키시는 7이닝 2실점 1자책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는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김희집의 희생타 그리고 푸이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동점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9회 말 무사 1, 2루 찬스에서 김태진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키움이 3대2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탈출했던 경기를 가졌습니다.
자, LG의 선발 임창규는 6이닝 2실점에 나름대로 호투를 했지만 타선에서 3회 박혜민과 이재원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먼저 앞서 나갔지만 추가점을 내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9회 결국에는 이정용이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면서 아쉽게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부터 볼게요. 키움은 한현희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한현희는 이번 시즌 5승 3패 그리고 5.16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LG 상대 1승 1패에 6.52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합니다. 자, 한현희 같은 경우는 한현희는 지난 랜더스전 원정 선발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했다. 자, 일단 한 달여 만에 복귀전을 지난 랜더스 원정에서 가졌는데, 자, 피홈런 하나로만 1실점을 해줬을 뿐 완벽한 투구를 하면서 랜더스 타선 봉쇄하면서 결국 투수전 양상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현희입니다. 자, 한현희 같은 경우 그렇지만 올 시즌 유난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방어율이 5.16이고 6.52 이런 거 보면은 지난 경기 호투를 했다고 한들 믿을 수 있는 투수는 아니다. 올 시즌 유난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인다. 모습이다. 여전히 투구 패턴이 단조로운 게 약점이고 정교한 제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현희는 LG를 상대로 2번 선발로 등판해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원정에서 3.2이닝 1피홈런 7실점을 기록했다. 자, 이것처럼 굉장히 기복이 심한 투수기 때문에 주사위 어떻게 던져서 6이 나오냐 1이 나오냐가 이 투수의 이날 경기 내용을 책임질 것 같고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한현희 선수의 코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 투수를 믿을 수 없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같은 경우는 김윤식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김윤식 같은 경우 이번 시즌 4승 5패 4.0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키움 상대 1승 1패 2.55의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김윤식은 지난 KT 원정에서 선발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습니다. 자,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6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자, 팀이 승리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김윤식이고요. 김윤식도 마찬가지로 고전하는 경기들도 꽤 있지만 그렇지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주면서 최근 투구 폼 나쁘지 않고 투구 내용도 퀄스 4경기나 하면서 좋고요. 자, 물론 김윤식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커맨드가 확실히 좋아지면서 투구 내용도 굉장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키움을 상대로 시즌 3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그리고 홈에서 5.1이닝 4실점 6.1이닝 1실점 호투를 기록한 바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투수만 봤을 땐 김윤식 믿을 수밖에 없죠. 지난 경기 물론 키움이 승리를 했다지만 타선이 조금은 침묵했고 요키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LG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이유. 먼저 김윤식은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안정감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물론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커맨드도 좋고 완급 조절도 잘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호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무래도 키움 같은 경우는 좌타자가 많은데 좌타자가 많은 키움을 공략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키움이 승리했다고 한들 공격력은 여전히 답답했던 키움이고요. 김혜성의 빈자리까지 있는 키움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키움의 선발 한현희의 경우 지난 경기 한 달 만에 선발로 복귀해서 나름대로 인상적인 투구 기록했지만 꾸준한 투수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다분한 투수다.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는 이미 지난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투구 내용을 봤을 때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LG를 상대로도 한 경기는 호투하고 한 경기는 난타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LG 타선이 전날 침묵했지만 당연히 요키시의 볼이 좋았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최은성도 전날 4사구로 결장했지만 한 경기만에 돌아갔고요. 여전히 타선에는 한현희가 부담스러워할 타자들이 많은 쪽은 LG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LG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그렇죠. 김윤식이에 있습니다. 이제껏 두들겨 맞던 김윤식이 아닙니다. 최근 5경기 4콜스 기록하며 호투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물론 이 경기 만약에 한현희가 주사위 6이 떠서 마찬가지로 김윤식과 의문의 투수전을 벌일 수도 있다지만 빠따의 힘에서는 저는 솔직히 LG 쪽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키움 빠따 지금 김혜성도 없기 때문에 타선의 짜임새적인 부분도 당연히 부족한 쪽은 키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LG 승, LG 핸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마찬가지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KBO 3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